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육군 예비군 중사로 알려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공개 수배를 진행 중이지만 24시간이 넘도록 붙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 전역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결함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하며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8%에 육박했습니다. 음악이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볼링장과 식당에서 수차례 총격을 가하고 무장한 채 도주 중인데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정신병력까지 있다며 주민들에게 문을 잠그고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I need you to respond to 24 Mollison Way, 24 Mollison Way at spare time. There's an active shooter situation going on there, multiple patients. 어젯밤 각종 행사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메인주의 한 볼링장과 식당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총기 난사에 주민들은 도망갈 틈도 없이 테이블 아래로 숨거나 심지어는 볼링 기계 속으로 들어가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Down the lane and I slid basically into where the pins are and climbed up in the machine and was on top of the machines for about 10 minutes until the cops got there. I never thought I'd grow up and get a bullet in my leg, and it's just like why? Like, why do people do this?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미 예비군 소속의 40살 로버트 카드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초기 카드는 군에서 총기 교관으로 복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고 카드의 보직은 유류 공급 전문가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카드는 최근 환청을 듣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s got a lot of problems up in his head right now. One of them's schizophrenic. 사건이 발생한 지는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카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당국은 현재 경찰 80여 명을 동원해 카드의 가족과 함께 카드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re is now arrest warrants for murder for this particular individual, Mr. Card. So he is viewed as a suspect, and there is a full court press by all of our partners to bring him into custody. But Mr. Card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and police advise that Maine people should not approach him under any circumstances. Please, if you see anything suspicious, please call 911.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일대와 루이스턴과 5번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대피령이 떨어졌고 학교와 기업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Nerves are rattled right now. Keeping an eye on the woods. 미국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어제 사건까지 포함해 무려 565건. 또다시 벌어진 대규모 총기 난사에 미 전역의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텍사스주가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자체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입국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다뤄져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주정부가 사람들에게 출국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면서 향후 연방법과의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현재 텍사스주 상원 역시 국경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법안이 상원을 무사히 통과한 후 그렉 에벗 주지사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700건의 냉장고 결함 신고 가운데 70%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300건가량의 냉장고 결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도 70%가 삼성 냉장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 냉장고의 결함 신고는 온도 센서의 문제로 인한 내부 온도 상승과 제빙기 고장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자들은 냉장고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 음식이 상해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등의 불만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뉴저지주에서는 소비자들이 냉장고가 실제보다 낮은 온도로 돌아가는 등 안전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전자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올 들어 냉장고 결함 보고가 크게 줄고 있고 냉장고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지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LA시가 소매절도가 가장 심각한 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에 따르면 LA가 조직적인 소매절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오명을 썼으며 2위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3위 휴스턴, 4위 뉴욕, 그리고 시애틀과 애틀란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177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재고 손실률은 2021년 1.4%에서 1.6%로 증가했으며 이는 182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는 최근 대규모의 떼강도 절도범들이 이른바 플래시몹 스타일로 대형 쇼핑센터를 터는 문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LA에서는 각종 소매 절도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조직을 신설했으며 실제로 수십 명의 절도범들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우편물 절도와 우편 배달부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에 따르면 지난해 우편 배달부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전년 대비 78% 급증한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은 전국적인 기습 단속을 벌이고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우편 범죄 사건 용의자 63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은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한 강도 혐의가 적용됐고 530여 명은 우편물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USPS는 이 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우편함을 열 수 있는 범용키 수만 개를 전자식으로 6,500개를 교체했고 앞으로 42,500개를 추가로 교체할 방침이지만 우편 배달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습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USPS에 따르면 우편 절도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우편 배달부를 폭행할 경우는 초범 징역 10년, 재범은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지속하면서 8%에 육박했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오늘 기준 지난 일주일 동안 30년 만기 고정 몰기지 금리는 7.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0.16%를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몰기지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하며 8%에 육박하면서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높은 몰기지 금리와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 일시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팀은 6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2곡과 연구팀에서 제시한 1곡 그리고 3 노래를 모두 합친 음악을 각각 듣게 한 후 참가자들의 팔 안쪽에 뜨거운 물체를 붙이고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낯선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아예 듣지 않는 참가자들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참가자들이 고통을 덜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팀은 뇌가 음악을 듣고 고통의 메시지를 걸러내는 것일 수 있다면서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 대신 음악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숙아나 3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FDA는 지난 2018년도부터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해 영유아들에게 24건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특히 올해는 한 병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받은 영아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인피니티 헬스는 MCT 오일과 함께 에비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아기가 심각한 폐혈증에 걸린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연령의 유아에게 공식적으로 승인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없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일부 병원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할 경우 박테리아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이나 감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FDA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조산아나 매우 낮은 저체중 출생 아기에게 심각한 박테리아와 곰팡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휴양지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강타해 최소 27명이 숨지면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서쪽으로 태평양과 맞닿은 게레로주의 5등급 가장 강력한 등급의 역대급 허리케인 오티스가 강타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레로주에는 해변을 따라 별장과 호텔이 늘어선 멕시코의 대표 휴양지인 아카풀코가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의 호텔 80%가 피해를 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ooking at it now, Acapulco is a total disaster. It's not what it was before. The park was totally destroyed, the buildings, all the streets. No, I would describe Acapulco now as a total disaster. 멕시코 연방전력청에 따르면 주민 50만여 명 가운데 60%가 허리케인으로 현재 정전 피해를 입었고 도로 침수와 산사태도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게레로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8,400명의 장병과 국가방위대원 등이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현재까지 한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속해서 상황을 살피며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와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 대표단이 나란히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하마스가 민간인 인질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이란이 하마스가 납치한 민간인 인질을 석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산하는 인질의 숫자는 모두 224명. 이 가운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국적이 138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our negotiations, Hamas is ready to release civilian prisoners. On the other hand, the world should support the release of 6,000 Palestinians held in Israeli prisons.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에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에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전의 선을 그었지만 이란과 하마스의 대표가 나란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하마스 대표단과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과 러시아인들을 구출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алести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ходятся с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Российско-иран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 Москве я могу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сегодня... 이런 가운데 하마스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스라엘 인질 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기대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 기간 닫혀있던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9%로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로 7%를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모두 오르는 와중에도 미국인들의 소비가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3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4%로 2분기 증가율 0.8%와 비교해 대폭 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과감하게 지갑을 연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눌려왔던 여행과 레저 수요가 터져나오면서 소비가 증폭됐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공연,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열풍 등 대중문화 흥행도 소비를 끌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말에도 성장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 소비자들이 지출을 계속 늘리기는 어렵고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시작된 중동 지역 분쟁도 위험 요소입니다. 4분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의 주가는 오늘 장중 한때 4% 넘게 떨어졌고 전날엔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9% 이상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여전히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청소 노동자들이 오염수에 노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5명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피부에 남아있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 나오면서 피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를 청소하던 도쿄전력의 협력업체 직원 5명이 방사능 오염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염수를 내보내는 연결 호스가 갑자기 빠지면서 약 100ml의 오염수가 작업자들의 옷과 마스크에 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수복을 입지 않았던 작업자 2명은 오염수가 직접 피부에 닿는 바람에 결국 후쿠시마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顔を除いた全身に最初汚染がございまして、もう一人の方は、下半身と両手の方に最初に汚染がございまして 당시 작업자들의 휴대용 방사선량 측정기에서 경보가 울렸는데 베타선이 6.6mSv로 측정돼 도쿄전력 자체 기준치인 5mSv를 초과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2명 모두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皮膚のシワとか毛穴のくぼんでいるところに入り込んでいてそれを除去するのに時間がかかっていると。 이번 사고 때 기준치를 초과한 베타선은 상대적으로 피부 투과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측정값이 세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사고 피해자들의 피부를 뜨거운 물수건으로 닦아내는 물리적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며칠 전 베트남 달랏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요. 어제도 달랏의 또 다른 관광지에서 한국인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우기철 쏟아지는 비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베트남 남부 달랏의 유명 관광지 랑비앙산 정상.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전망대 주위로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정상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산비탈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은 약 4m 높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현지 시간 26일 밤 숨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베트남 달랏이 우기철이어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비가 그냥 서울의 강남역이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맨날 왔었어요. 우기철이라 계속 비가 내려요. 집안도 약하고 다 그런 상태에서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난 24일에도 베트남 달랏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로 한국인 관광객들 4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은 SUV 차량을 타고 당일치기 산악마을 탐방에 나섰다가 갑자기 불어난 개천물에 휩쓸리며 변을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고려시대 약탈돼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인 절도범이 밀반입한 금동 관음보살 좌상 원소유주인 충남 부석사와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해 왔는데요. 대법원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1330년대 고려시대 서주, 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금동 관보살 좌상입니다. 왜구가 약탈해 일본 쓰시마 섬에 사찰해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소유권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불상을 몰수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돌려주려고 하자 2016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불상이 약탈된 점이 인정돼 한국 사찰이 승소했는데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対馬に伝わってそれをこちらが大切に何百年も祀ってきたものなので、こちらに所有権がある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ね.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문화유산이라도 이런 법리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판결 직후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법령에 따라 유관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과거 사기 행적이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까지 된 27살 전청조 씨.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전 씨가 경찰의 사기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어제
전 씨가 지난 8월 말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를 한다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피해자 한 명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그제 전 씨가 20살 여성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다는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남현희 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린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재벌 3세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한 뒤 국내에서 예체능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미국 유학을 간 적도 없고 재벌 3세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과거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 회장의 혼외자인 척을 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뜯어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전 씨는 최근까지 외국 회사의 대주주라고 속이며 강연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진짜를 얻어가려면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되거든요. 연인인 남 씨와의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지인들은 부유층 행세에 감쪽같이 속았다고 합니다. 은행에 금액까지 다 보여줬었던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믿을 수 없었는데 정확하게 51조 7천억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 남현희 씨는 전 씨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내 이름을 팔아 투자 사기를 벌인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추도식으로 향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축켜 세우며 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11년 만에 아버지 추모식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44주기 추도식에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조우가 필요한 시점, 대통령 추도사에 행보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보수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일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과 대구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총선 전 신당 창당론까지 거론됩니다. 추도식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중에는 유아 등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납치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도심, 눈이 가려진 채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몸 곳곳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곰인형 수십 개가 놓여 있는데요. 인형 몸통엔 아기와 어린이의 사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모두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아동들입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억류돼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스라엘 시민들은 하루빨리 납치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인근에서도 납치된 이스라엘 어린이들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잔디밭에 유모차 수십 개를 놓은 뒤 유모차 안엔 납치된 아기와 10대 아이들 사진 등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폰신주의 한 식당, 느닷없이 사슴 한 마리가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슴은 곧장 주방 쪽으로 향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마침 직원이 열어놓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갑자기 사슴이 식당에 나타나는 바람에 손님들은 혼비백산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식당은 하루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병원, 다흐두후 기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끊임없이 실려오는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얀 천으로 덮인 채 바닥에 놓인 시신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의 아내는 물론 15살 아들과 7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에 있던 다흐두후 씨의 집이 이스라엘 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모두 숨지게 된 건데요.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마주하게 된 그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요. 이미 숨이 끊긴 자녀들을 한참이나 끌어안고 슬퍼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X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X 이용자 수가 16%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 SNS 데이터 분석업체가 X의 이용객 수를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집계했는데요. 이용자 수가 16% 떨어지면서 X의 기업 가치는 최대 6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튜브나 페이스북, 틱톡 등 다른 SNS의 이용자 수는 증가했다는데요. 한 시장 정보기업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앱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차량 창문으로 내부를 살피던 남성, 그러더니 지체 없이 운전석 손잡이에 밧줄을 묶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밧줄을 잡아당기자 놀랍게도 차에서 곰 한 마리가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몸집이 작은 아기 곰이 차 밖으로 나오죠. 미국 남부 노스캐롤리아주인데요. 곰 2마리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갇히고 만 겁니다. 이를 발견한 차량 주인이 신고했고 보안관이 출동해 곰이 차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왔는데요.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곰 2마리 모두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캠핑장에서 한 차량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를 보지 못해 하마터면 칠 뻔했는데요. 그 아찔한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 한 캠핑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영상 제보자 부부는 당시 캠핑장에 들어서자마자 후진하는 차량 뒤에 아이들 2명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동생으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이동하다 그만 넘어졌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장아장 걸으며 후진하는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 어린아이를 보지 못한 듯 계속 뒤로 움직이고 위험한 순간에 아이는 또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차와 가까운 곳에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차가 계속 후진하면 아이가 차에 깔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 순간 한 남성이 달려가 넘어진 아이를 들어올리며 사고를 막아냅니다. 바로 이 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였는데요. 이후 놀라서 달려온 부모에게 안전하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를 구해준 운전자를 칭찬하면서 운전할 때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없는지 확실하게 사방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결별을 통보한 가운데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았다는 임신 테스트기가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청조 씨가 건넨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임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가짜 임신 테스트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임신, 장난 임신 등의 설명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는 물에 닿으면 3분에서 5분 뒤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2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2,000원에서 8,000원대로 사이로 테스트기가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논란이 되면서 누리꾼들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수입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런 걸 왜 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한 사이냐, 그냥 알고 지낸 사이냐부터 일반 결혼식장이냐, 호텔이냐,
이 결혼식 축의금을 낼 때 이런 걸 다 따져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적절한 건지 인터넷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카드사가 고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5만 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이 53%였고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친한 사이에는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52%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가 29%로 뒤를 이었다는데요. 또 호텔처럼 식사비가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많이 낸다고 응답한 고객이 61%, 동반자가 있으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응답도 76%에 달했습니다. 동반자 여부와 결혼식장 식대가 축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조사인데요. 누리꾼들의 반응, 머리 아프니 안 주고 안 받고 축의금이 없으면 홀가분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승객도 배려해달라는 한 여성의 호소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 얘긴데요. 고속열차에서 촬영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공개한 이 여성은 몸무게가 14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좌석이 비좁아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승객을 위한 좌석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여성의 호소에 현지 누리꾼들은 비만은 선천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니 배려해줘야 한다. 비만 승객 자리까지 마련해달라는 건 과도하다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